이제 민주당에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자, 나경원, 권성동, 윤상현에 대해서 네. 내란선전죄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했군요. 여야 했군요. 이제 내일 한다고 타협의 했군요. 여지가 잘했어. 전혀 없다. 저건 이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예. 아니 사실상 내란죄를 옹호하고 이걸 방조하고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범인 은닉 체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하게 내란 목적에 지금 동조하는 행위와 선동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윤상현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오전에 저 현장에 가가지고 뭐 여러분들의 이런 활동이 구국의 심정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나라를 지키고 있다. 나라를 지키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렸으니 그렇죠. 뭐 무릎 꿇고 큰절까지 하면서 죄송하다 그러고 탄핵 못 먹어서. 그런데 정광훈이 지금 했던 이야기는 1,000만 명을 모아야 된다. 그 1,000만 명 모으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장 분위기로 보면 지금 10,000명도 안 모여 있는 것이라고 봐야. 어저께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7,00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좀 더 깔아앉는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거구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하고 있다 또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보수의 논리가 뭡니까? 항상 이재명, 송영길 뭐 수사하고 할 때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 네. 재판에 출석을 기피한다. 맨 자기들이 전가의 보도로 떠든 게 법원 영장과 재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그런 체포영장. 근데 정작 자기들이 이거를 거부한 명분이 너무 없고 특히 이번에 서부지방 판사가 형사소법 110조, 111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과 이 사람들이 조선일보가 판사의 월권이다. 어떻게 판사가 법 적용을 배제시킬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오해가 있는 게 당연히 윤석열 쪽 그 변호사들이 110조, 111조 위반이기 때문에 영장 기각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판사가 그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해준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문제냐고 어떻게 보면. 아니 그 고발 조치 오늘 바로 들어간 건 너무 잘 지금 됐고요.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바로 나왔습니다. 해결된 거 예. 너무 잘 됐고요. 지금 권성동 같은 경우는 지금 원내대표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국힘 자체를 내란 옹호당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행동대장으로 나오는 게 그렇죠. 윤상현이고 저는 정말 실망스러운 게 나경원인데 나경원이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아주 교활하게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날 계엄의 밤에 그날도 한다는 얘기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자기네들 위협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계엄 해제하러 들어가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번에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한 것도 왜 그걸 가지고 또 비판을 하는데 아니 관할이 돼가지고 서부지법에 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식은 뭐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이게 뭐냐면은 먹잇감을 주는 거거든. 저쪽에서 네. 얘기할 먹잇감을 지금 자꾸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기도 판사 출신인데 그 자기 후배 아니 근데 판사들한테. 저는요 나경원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는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목숨만 더 뭐 짧게 만드는 건데. 자, 실제 이유를 모른다는 전제로 질문을 드릴게요. 나경원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움직인다. 판사 출신인데도 법리 적용도 맞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하는 거죠? 윤상현의 논리가 똑같은 거죠. 나중에 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지나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논리는 박근혜 탄핵의 트라우마 때문에 또 대통령을 뺏길 수 없다. 이런 논리잖아요. 논리고 거기에 이제 보수 세력이 일단 일부 지지도가 보이니까 그게 영합해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나경원은 좀 이상해요. 윤상현은 일부러 나대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이미 명태균하고 엮여 그렇죠. 있기 관계가 때문에 있으니까. 네. 그거를 피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공격을 좀 피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서 자기의 포지션하고 명확하게 나대면 더 낫다. 그리고 혹시나 대선 후보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경원은 솔직히 이유가 없어요. 이번에 보십시오. 당에서도 결국 권성동이 골랐잖아. 나경원 안 골랐잖아. 사실 당에서 사실 이번에 제대로 좀 오히려 조금 적당한 스탠스로 하려고 그랬으면은 차라리 나경원을 원내대표로 하는 게 괜찮을 수도 네. 있었는데 비대위원장으로 말이죠. 근데 안 고르잖아요.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내란선전죄로 고발을 했는데 윤상현 지금 오늘 오전에도 현장에 나가서 애국이니 뭐니 하면서 정말로 계엄이 잘못됐고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든 체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도 오늘 이제 내란선전죄로 고발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야 이거 뭐냐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도 캥기는 게 있나 보지라고 송명숙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지금이라도 그냥 헬기 동원해서 어떤 식으로든 체포 바로 이루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경원은 이제 제가 추측컨대는 이번에 자 나는 윤석열 반대하지 않았다. 이거를 하나의 요소로 삼아서 다음에 이제 대선이든 아니면 다른 정국의 변화 시점에 나 윤석열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에비던스 증거 하나 남겨놓는 거 아니냐. 그것이 정치적 계산으로 유효하다라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 근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선명하지도 않고 예. 아예 그러려 그러면 정말 윤석열 정도로 하든가. 예. 아니 근데 본인이 지금 나서서 본인한테 도움될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대선 후보를 저기 할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저는 나경원이 맹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항상 뭐냐면 판단이 좀 둔해요. 나경원 후보가 정무적인 판단에서 항상 좀 아차하고 놓치는 게 있는데 이번에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윤석열 지지율이 약간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착오하는 것. 네, 착각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응답이 지금 응답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서 네. 진보 쪽에서 응답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보수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착오 현상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요가 되어서 야 이 기회에 아예 남아 있는 보수라도 내 편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나경원은 항상 여태까지 보십시오. 무슨 전당대회 할 때도 윤석열한테 명확하게 뭐 반대를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쪽 편을 들지도 못하고 항상 여기저기 눈치 보고 있다가 적절하게 한쪽에 하다가 그래서 저기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는 김건희한테 경고를 하고 싶은데 네. 저는 솔직히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게 이게 뭐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 비루하고 구차하고 구질구질하고 저런 게 국가 수반으로 할 수 있는 짓을 하는 거냐. 또 어저께 나온 문안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정말 윤석열이 직접 썼다고 믿어지지 않고 저는 처음에 석동현이 써가지고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은 아마 김건희 쪽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거는 이른바 한 줌의 극우 세력들을 모아서 이게 뭐냐 조금이라도 시간 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유혈 사태도 뭔가 불상사를 일으켜서 이거잖아. 저는 김건희가요 정말 김건희는 지금도 주술을 걸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정말로 제가 이 표현이 지금 속에 있는 말에 예, 나오지 예. 않아서 죄송합니다. 속에 있는 말을 저걸 하는 게 이게 뭐냐. 마지막에 윤석열을 지금 볼모로 또 삼는 거예요. 네. 윤석열은 구구를 볼모로 삼자. 이건 뭐냐면 김건희는 자기 자신이 교주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비 네. 교주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을 앞에 놔두고 거기에서 일종의 교주 역할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나중에 또 왜냐하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윤석열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도록 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정말 나쁩니다. 제가 정말 김진애 의원님의 말씀과 제가 얼마 전에 취재했던 거 좀 보태서 의견을 드리면 비상경을 선언할 때 김건희가 최종 컨펌을 했다. 그리고 김건희는 왜 그렇게 했느냐. 윤석열 죽이고 자기 사는 길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특검 막으면 되고 탄핵 주면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 계산이었다는 거고 그것을 아이디어 삼아서 추설적 요소, 전국에서 지금 구판 벌렸다는 이야기는 정언도 나오고 있고 실제 취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5일에 한 번씩 뭔가 특정한 산에서 추설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게 들립니다. 지금도 똑같은 이제 방식으로 가는데 이게 김건희가 이제 먹힐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기 확신을 망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정치적 선택으로 봐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게 믿고 있는 거고 천공이 유튜브를 통해서 구정 지나고 그러면 다 뭐 돌아오고 하늘이 내린 뭐 대통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김진애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데 이 김건희라는 이 실제 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자가 윤석열도 다 이 장기판에 이것처럼 자기가 활용하고 있는 거고 일종의 인질로 잡혀 있는 거라서 윤석열도 자신의 생명 관리를 잘 해야 될 거예요.